네, 반갑습니다. 제주 서귀포시의 위성권 의원입니다. 총리님께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친일 논쟁으로 국가가 반쪽이 나 있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일본에 대한 정책의 기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 정책의 기조가 바뀐 것이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과거는 모두 덮자 이런 이야기로 들려서 사실은 나라가 두 쪽이 나 있는 겁니다. 우선 한일 기본조약 협약에 대해서 아시죠, 총리님? 예, 65년 6월 22일에 조인됐습니다. 이 항에 보면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미 무효라는 시기가 언제이죠?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디입니까? 저희는 뭐 당연히 원천적으로 모든 한일 간에 맺은 그런 그 합방과 관련된 거는 다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한일 병합 조약으로 돼 있는 1910년 8월 22일에 맺은 조약은 무효라고 선언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무효인데 그러면 일제 강점기에 거주하는 한국민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이죠. 예. 그 당시 그저 상해 임시정부가 취임됐기 때문에 임시정부의 국민이었던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문수 노동부 장관님, 강점기에 국민의 국적은 어디라고 말씀하셨죠? 대한민국이 일본에 의해서 일본 국적이라고 식민지가 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이 없었습니다. 국적이 없었다고요? 송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송기정 선수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국적이 있으면 국적 얘기만 했어요. 그럼 국적이 없었다는 말은 결국 한일 병합 조약이 유효하다 이렇게 그거하고는 말씀하시는 전혀 다른 건데 이야기입니다. 그건 아니라고요? 그런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후에 한일 합병이 무효다라고 일본 패망 이후에 한 것하고 당시에 일제시대 때 송기정 선수가 왜 그러면 태극기를 안 송기정 달고 선수 말씀하지 일장기를 달고 마시고요. 올림픽에 나갔느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른- 김문수 장관님, 네. 한일 병합 조약은 유효합니까? 아니면 무효합니까? 그 조약은 무효한 것으로 나중에 나중에요? 한일 회담 때는 그것이 무효라고 했죠. 그게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완용과 정당하다는 이야기가 베라우츠 아닙니다. 베라우츠가 저는 맺은 정당하다고 협약이 이야기해본 정당하다. 적이 없습니다. 그게 강제가 아니다. 우리는 식민의 국권을 뺏겼다고 하는데 국권을 뺏긴 게 아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권을 뺏겼죠 그때는. 주권이 뺏겨가지고 식민지가 된 거지. 주권이 안 뺏기면 왜 독립운동을 하겠습니까? 일본국 국민인데 뭐로 독립운동을 합니까? 국적이 아니, 일본에 일본인데. 뺏겼으니까 독립운동을 하지. 일본에 안 뺏기는데 왜 독립운동을 합니까? 김문수 노동부 장관의 이야기는 1910년 병합조약을 무효가 아니라 정당하다라고 하는 궤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당하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세요? 왜 남의 말을 왜곡하세요? 왜곡이 아니라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아니 남의 2010년 입장을 왜 병합조약이 마음대로 해석을 하냐고요. 이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그래요. 국회의원이면 네. 아무런 해석을 일본 막 국적이신 합니까? 김문수 장관님, 친일답들만 칩니까? 총리께서는 일본 국적이 아니라고 하시는데요. 아니, 총리 생각은 어떻든 저는 그렇단 말입니다. 저는 저의 생각을 가지고 저의 역사관이 있고 저의 또 그 일제에 대한 제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그런 대한민국에 역사관을 대한 갖고 생각이 있는 것은 있습니다.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런 분은 우리의 국무위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저는 우리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고 저는 명백하게 국민입니다. 왜 국민의 자격이 왜 없습니까? 일제 시대 때 그러면 우리 지금 김성수 선생이 일제 시대 때 일본 국적을 가졌다. 일본에 호적을 했다고 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우리 선조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다 역적입니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 그때 전부 창씨 개명한 사람 많았다고 해서 다 그 사람들이 매국노입니까? 네. 왜 일본 모욕을 국적에 계신 합니까? 김문수 장관님, 네, 일본 국적 하세요? 왜 일본 국적을 합니까? 예. 사과하세요. 일본 국적 하세요? 예. 사과하세요. 예, 총리님 아니 다시 질문 국무위원이라고 드리겠습니다. 해서 네. 말 되는 소리를 하세요, 장관님. 신성한 국회에서 도대체 그런 분이 어떻게 신성한 일국의 장관을 하고 여지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 신성한 국회 식민지 시대, 식민지 시대 대한민국은 없었습니까? 임시정부가 있었죠. 무슨 대한민국이 임시정부가 있었지 대한민국이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이 아니었습니까? 임시정부는 하나의 법통으로서 임시정부죠. 임시정부가 정부면은 왜 독립운동을 합니까?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를 자꾸 가지고 반복을 하세요.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를 계속 김문수 장관께서 아니 하고 왜 계십니다. 저보고 그만하십시오. 예, 그만 듣겠습니다. 예. 우리 총리님, 2024년 3월 27일 국가보훈처에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추진 시도, 8월 25일 육군사관학교 홍범도 흉상 철거 논란, 2024년 5월 서울시 교통공사 광화문역 독도 조형물 철거, 잠실 독도 조형물 철거, 안국역 독도 조형물 철거, 2024년 6월 국방부 전쟁기념사업회 용산 전쟁기념관 독도 조형물 철거, 7월 27일 강제노동이 빠진 사도강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8월 30일 우편향 역사 왜곡 2025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과정 심사 통과, 이승만 정권 동체 정권이 아닌 장기 집권,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설명 부실, 직접적인 표현 대신에 끔찍한 삶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복절 3일 전에 일본 해상자위대 소해함이 독도 인근 영해를 근접해서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2024년 8월 기준으로 일본 실선 독도 주변 출현이 58회라고 보도가 있습니다. 또한 해군 교육훈련 지침에 따라서 매년 2차례 실시되었던 훈련을 통상 상반기 6개월, 하반기 12월에 집중적으로 하는데 올해는 이제로 8회 했습니다. 총리님, 독도는 누구 땅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국회에서 실수를 한 게요. 예. 너무나 당연한 일을 물으시니까 제가 설마 그런 걸 물으실까 해가지고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사과를 했습니다만. 네. 의원님, 아니,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의원님, 누구 땅입니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독도는 우리 땅이고요. 예. 그것은 자기 배우자를 매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당신은 내 배우자요 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총리님. 지금 10가지 넘는 얘기는 예. 단 하나도 거짓 사실이 아니다. 우리 국가나 예. 국민이 의원님께서 비난하고 싶으신 친일이다라는 거하고는 하나도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하나하나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홍범도 장군, 네. 우리가 그게 친일을 하기 위해서 홍범도 장군이 좀 더 나은 쪽으로 모시자고 그랬나요? 그건 육군사관학교의 전체적인 총리님. 그 총리님. 흉상에 대한 재배치죠. 총리님. 이승만 대통령, 총리님.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가 총리님. 네, 품격 있게 좀 해주세요. 지금 품격 있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답게 제가 지금 가장 품격 있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품격 있게 답변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 있고 총리께서는 답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독도는 누구 땅이라고 물었는데 열몇 그것에 가지는 대해서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어느 누가 친일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셔서 국민들께서 이 정부에 대해서 지지율이 낮은 겁니다. 아닙니다. 예, 의원님 같이 생각하시는 분에 대해서 예, 우리 그만하십시오. 국민들은 예.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독도 방어 훈련에서 훈련 대상국을 특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에요? 훈련 대상국이라는 네. 거는요? 뭐를 말씀하시는 거죠? 훈련 대상국이라는 거. 독도 관련 방위 훈련을 하셨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네. 예. 그런데 그 당시에 누구를 상대로 훈련을 하신 겁니까? 그거는 우리의 그냥, 땅인 네. 우리의 영토인 네. 독도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훈련을 하든 누구한테 허가를 받고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는 겁니까? 누가 우리가 독도를 우리를 뺏으려 위해서 합니까? 하는 것이죠. 국무총리. 우리가 누가 우리를-
우리가 독도를 우리를 위해서 하는 뺏으려요? 것이잖아요. 예.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을 왜 누구한테 눈치를 보고 우리가 왜 누구한테 묻고 해야 돼요? 총리님, 일본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그것에 대항한 훈련을 한 것인데 특정 국가를 지정하지 않고 훈련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국민들은 상식적이지 아니,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토에서 총리님. 우리나라 영토를 네. 보존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데 도대체 네. 누구의 누구의 눈치를 보고 한다는 겁니까? 제가 눈치를 보라고 했나요? 저는 도저히 제가 하지 않은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의원님의 말씀을 예.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제- 국민들도 똑같이 잠깐만요, 생각하고 총님. 있습니다. 저는 말싸움하러 나온 게 아니고요. 제 의견을 국민을 대신해서 총리께 전달하기 위해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묻고 따지기 위해서 나왔고요. 오염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한 지 꼬박 1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30년에 걸쳐서 방사능오염수 130만 톤을 방류하는데 겨우 1년이 지났고 4차례에 걸쳐서 3만 1,200톤, 그러니까 전체의 2.4%를 방류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1주년 축하 논평을 쏟아냈습니다. 우리 국민은 불안과 두려움, 분노와 무기력으로 가득 찬 1년을 보냈는데 정작 대통령실과 정부는 국민께 위로와 사과는커녕 국민 여러분의 선동괴담에 당한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이 선동괴담에 당한 것이라고 국민과 우려하는 국민과 야당을 탓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발표 저는 황당합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황당한 괴담 선동이 아니었다면 쓰지 않았어도 될 예산 1조 6천억을 투입했다. 민생을 위한 정치를 했다면 바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쓸 수 있었던 혈세다. 야당이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대통령실이 말한 야당이 괴담과 선동이 아니었으면 쓰지 않았어야 될 예산 1조 6천억 사업 내역입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조 6천억은 필요 없는 예산이었습니까? 필요한 예산이었습니까? 상당 부분 전략을 할 수 있는 예산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을 전략할 수 있었습니까? 왜냐하면요. 예. 작년에 우리가 좀 회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방류된 과학적으로 처리된 폐수가 알래스카 미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오는 데는 적어도 4년에서 한 7년 정도 걸린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했습니다. 제 질의 시간이 짧아서 그 다 듣지 못하겠습니다. 다 듣고 싶은데 네, 당시에 예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 예산이 적정했냐라고 묻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예산은 96%가 부분이 기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용되던 예산이고 기 집행되던 예산이고 나머지 4%만 방사능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3년간 3,572억 원이 낭비됐다고 한 예산입니다. 내역 사업을 보면 수산물 소비 촉진 사업, 그리고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수산물 촉진 사업은 14억 5천만 원씩 매년 같은 금액을 편성해 왔습니다. 특별히 편성한 게 아니라고요. 두 번째,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 사업은 지난해 온 오프라인 할인 행사 전통시장 지원에서 691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어진 예산이 대한민국 수산대전 온누리 상품권 환급 사업, 이런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이게 2020년부터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떻게 후쿠시마 낭비 사업입니까? 수산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죠. 다음, 두 번째로 수산물 금융 자금 2차 보존 사업, 수산물 품질 관리 사업입니다. 두 사업은 예산 3,354억 원이 괴담 선동으로 낭비됐다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역을 보시면
1981년 어업인 후계자 육성 사업으로 시작된 수산업 경영인 육성 자금, 1988년부터 추진한 어업 경영 자금, 2004년 칠레와 FTA를 맺었던 시절 부채 경감 대책 자금 사업, 2009년 귀촌에 의한 자금을 지원하고 했던 어촌 정착 지원금, 그다음 이런 사업들입니다. 이미 기진행되어서 이미 늘어나지도 않고 진행됐습니다. 저는 이 사업들이 더욱더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수산물 후쿠시마 상관없이. 저는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필요 없는 사업이었고 낭비한 사업이었다. 그러면 이 역사를 다 부정하시는 겁니까? 다음, 김극 경영자금 사업. 3년간에 1263억 원이 괴담 선동으로 낭비됐다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을 살펴보니 연례적으로 200억씩 편성했다가 올해 갑자기 5배를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1000억을 했습니다. 어떤 데 썼나 봤더니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해서 어가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누가 고수원 피해 양식어가 복구비로 지원했습니다.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 이자를 지원했습니다. 이게 낭비 예산입니까? 이게 후쿠시마 예산입니까? 다음, 수산물 이력제 사업 및 수매 지원 사업. 3년간 수매 지원 사업을 2,839억 원, 수산물 이력제 사업에 91억 원을 괴담 선동으로 낭비했다고 합니다. 이 두 사업 모두 20년이 넘게 진행된 사업입니다. 이렇게 거짓말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낭비한 사업이에요? 대답을 좀 할까요? 아니요, 제가 얘기한 다음에 대답하세요. 심지어 수매 지원 사업에서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 발표 이후로 갈수록 예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이력제 사업은 매년 22억 원씩 똑같이 편성했다가 올해만 22억 원 정도 순증했습니다. 이 증가된 사업 정도가 후쿠시마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어업인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양 환경 측정관 구축 사업. 내내역 사업 중에 해양 방사성 물질 감시체계 구축 계획 사업으로 집계해서 3년간 260억 예산을 야당 때문에 낭비했다고 합니다. 매년 5억 원씩 연례적으로 편성하다가 2021년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했다고 발표한 직후에 문재인 정부에서 증가시켰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5.6%, 35.7% 증가시켰고 윤석열 정부를 들어서 전년 대비 23%, 40% 증가시켰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후쿠시마 괴담 때문입니까? 답변 드릴까요? 일본에서 오염수를 방류했는데 우리 해역에 방사능 물질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확인하는 게 국가의 의무 아니에요? 1분 30초 남았는데 답변 드려도 좀 기다리세요. 1분 25초 남았습니다. 산지 위판장 수산물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예비비 60억 원을 신청해가지고 실제 했는데 실제 실행 금액은 23억 원밖에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더 활용했어야죠. 그동안 정부가 나서서 1조 6천 원이 낭비되었다 한 사업은 우리 수산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낭비된 돈이 아닙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때문에 들어간 돈은 전체 예산에 사실상 따지고 보면 3% 미만입니다. 그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총리부터 나서서 그게 괴담이다, 거짓 선동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는 것입니다. 저는 관련해서 여기서 밝히겠습니다. 정부의 공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저는 법적 처벌을 추구하겠습니다. 총리 답변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쓴 1조 6천억 다 필요한 돈입니다. 100만 수산인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돈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 훌륭한 관료들이 이런 모든 것을 예상하고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일본을 감시해 가면서 국제기구와 감시를 해가면서 제대로 기준을 지켜서 방류하게 할 것인가라는 모든 제도를 다 만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그런 해안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연구원들이 다 직접 참여했고 거기서 떠낸 모든 그런 시험수를 다 우리나라에 와서 테스트를 했고 지금도 정기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팀들이 오늘의 안전한 수산물, 안전한 우리 수산인들의 생활을 저는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논쟁했던 거는 저는 위원님께서 한 번쯤 그때 논쟁했던 속기록을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물 유통제, 수산물 수입수산물 유통 이력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위해서 준비되어진 겁니다. 훨씬 더 강화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철저하게 하고 네. 했습니다. 그 모든 게 정말로 국민들에게 네,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충분히 질의 그러니까 시간에 작년 말씀하신 속기록을 거 한번 짚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반대했고 누가 어떤 말씀을 하셨고 누가 가짜 뉴스를 퍼뜨렸고 누가 선동을 했는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조 6천억 원이 야당 대동에 선정되어진 것이라고 지금 선동을 네, 보충 질의를 아닙니다. 이용해서 작년에 말씀해 주세요. 토론을 보시면 누가 선동을 했고 누가 가짜 뉴스를 퍼뜨렸는지를 아실 겁니다. 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와 오늘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종합 정책 질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토론, 디베이트 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